안녕하십니까. 박초로 메밀TV 박초로입니다. 여기는 철원 한탄강 순담 계곡입니다. 여기서부터 고속정까지 한탄 강의로 무리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얼음이 얼은 구간도 있고요. 얼음이 없는 구간은 부교를 띄워서 무리를 걷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메밀과학에서는 메밀 비스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고베대학의 다카오카 교수 연구팀과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단 노바 교수의 공동 연구로 제13회 세계 메밀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입니다. 보통 메밀과 타트레 메밀을 가지고 메밀 비스켓을 만들었는데요. 설탕과 지방을 달리 써서 비스켓의 물성과 또 관능 평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밀 비스켓을 만든 방법인데요. 밀가루에 정제설탕, 즉 백설탕 80g과 버터 100g을 섞어서 만든 비스켓을 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와 메밀가루 배합비와 또 설탕과 지방의 종류 및 함량을 달리한 7가지 메밀 비스켓을 만들어서 물성을 비교하고 또 루틴 등 유효 성분을 비교했습니다. 비스켓 만드는 것은 재료를 혼합해서 반죽한 다음에 냉장고에서 60분간 숙성을 시키고 나서 직경 6cm 정도로 동그랗게 잘라 펴서 트레이에 담아 160도씨에서 15분 내지 20분간 구웠습니다. 7가지 서로 다른 배합비를 보면 보통 메밀가루만 써서 백설탕과 버터를 각각 80g과 100g 혼합한 비스켓 A입니다. 그 다음에 B는 타타르 메밀가루에 백설탕 80g과 버터 100g을 혼합해서 반죽한 것. 그 다음에 C는 메밀가루와 타타르 메밀가루를 반반씩 섞어서 백설탕 80g과 버터 100g을 섞은 것. 그리고 D는 버터 메밀가루와 타타르 메밀가루를 반반씩 섞고 백설탕 대신 흑설탕을 80g 넣고 버터를 100g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E는 보통 메밀과 타타르 메밀을 반반씩 섞고 흑설탕 80g에 올리브 오일 100g을 넣은 것입니다. F는 보통 메밀가루, 타트레 메밀가루를 반반씩 섞고 흑설탕 80g에 들기름을 100g 혼합한 것입니다. G는 보통 메밀가루와 타트레 메밀가루를 반반씩 섞고 흑설탕 80g과 버터 50g 그리고 들기름 50g을 혼합한 것입니다. 만들어진 비스켓의 가루 형태에 따른 수분과 두께를 나타낸 것인데요. 밀가루만으로 만든 비스켓은 수분이 100g당 2.68g으로 가장 많았고 두께도 8.3mm로 가장 두꺼웠습니다.
보통 메밀 가루만으로 만든 비스켓은 수분 1.51, 두께 7.38. 타타르 메밀 가루만으로 만든 비스켓은 수분 1.13, 두께 6.95. 밀가루 50%에 보통 메밀 50%를 섞은 것은 수분이 그보다 좀 많아서 2.13, 두께도 7.83mm이고, 밀가루 50%에 타타르 메밀 50%를 섞은 비스켓은 수분 2.28, 두께도 더 얇아져서 6.48mm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메밀 50%에 타타르 메밀 50%로 만든 비스켓은 수분 1.84g, 그리고 두께는 7.05mm였습니다. 밀가루는 반죽 시에 글루텐망이 만들어져서 반죽을 펴기가 쉽고 굽는 동안 더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탕과 지방의 종류가 비스켓의 물성, 즉 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설탕은 정제설탕과 흑설탕 두 가지, 그리고 지방은 버터, 올리브오일, 들기름 세 가지를 써서 비스켓의 외부 경도, 내부 경도, 그리고 깨물기 쉬운 정도, 이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정제설탕은 흑설탕에 비해서 외부 경도와 내부 경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24.32와 33.6. 외부와 내부 경도 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물기 쉬운 정도는 정제설탕의 6.23mm, 흑설탕의 5.52mm로 흑설탕이 더 깨물기가 쉬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올리브오일이 외부 경도와 내부 경도가 49.87로 다른 버터와 들기름보다 높았습니다. 버터 외부 경도는 46.8, 들기름은 외부 경도가 45.07, 내부 경도는 버터가 40.27, 들기름은 40.7 비슷했습니다. 깨물기 쉬운 정도는 버터가 5.88로 가장 좋았고, 정리하면 가루 형태에 따라서는 보통 메밀가루가 다른 가루보다 더 부드럽고 깨물기가 쉬웠고, 흑설탕을 함유한 비스켓이 정제설탕을 함유한 것보다 더 부드럽고 깨물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함유한 비스켓은 다른 지방, 즉 버터와 들기름을 함유한 것보다 더 단단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방의 함량과 또 지방의 유형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메밀 비스켓의 루틴과 코스틴 함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루 형태에 따라서 또 설탕과 지방 형태에 따라서 루틴과 코스틴 함량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보통 메밀가루 100%에 백설탕과 버터를 섞어서 만든 비스켓은 루틴이 100g당 40mg이었습니다. 보통 메밀 50%에 타타르 메밀 50%를 섞어서 백설탕과 버터를 넣어서 만든 비스켓은 루틴이 320mg, 코스틴이 100mg이었습니다. 보통 메밀가루 50%에 타타르 메밀가루 50%를 섞어서 흑설탕과 버터 그리고 들기름을 반반씩 섞어서 만든 비스켓은 루틴이 410mg, 코스틴이 32mg이었습니다. 루틴은 보통 메밀과 타타르 메밀을 혼합하고 흑설탕과 버터, 들기름을 반반씩 섞은 비스켓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코스틴은 보통 메밀과 타타르 메밀을 혼합하고 정제 설탕과 버터를 섞은 비스킷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메밀축문화에서는 중국의 메밀 음식 가운데 메밀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메밀로 만든 죽인데요. 보통 메밀에다가 다른 재료를 섞었습니다.
중국의 보통 메밀죽을 끓이는 재료를 보면 보통 메밀쌀 외에 찹쌀, 말린 용황과육, 아몬드, 땅콩, 호두, 말린 모과열매, 대추, 건포도, 녹두, 율무, 참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을 해서 끓입니다. 조리법을 보면 말린 용한 과일 열매 껍질을 벗겨 건포도와 찹쌀을 넣고 씻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하기 단단한 메밀쌀, 아몬드, 땅콩, 율무를 먼저 솥에 넣고 15분간 조리합니다. 그 다음 불을 세게 해서 말릴 열매, 즉 용황과육, 호두, 참깨, 말린 모과, 대추, 건포도를 넣고 20분간 더 조리합니다. 그 다음에 불을 끄고 5분 동안 더 뜸을 들입니다. 이것은 타타르 메밀죽입니다. 타타르 메밀을 끓여서 그릇에 담은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용기에 담은 타타르 메밀죽입니다. 타타르 메밀죽은 타타르 메밀쌀, 좁쌀, 쌀, 대추 등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조리법으로는 먼저 타타르 메밀쌀과 좁쌀을 씻고 쌀은 잠시 담가둡니다. 그 다음 솥에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좁쌀을 물에 넣고 다시 물이 끓으면 쌀을 넣습니다. 물이 한 번 더 끓으면 타타르 메밀쌀을 넣습니다. 물이 녹황빛을 띠게 되면 그때 대추를 넣습니다. 대추를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하고 30분간 더 끓여줍니다.